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국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쪼여오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많이 쪼여옵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국내적으로. 그래서 6월 달을 맞이해 갖고서 이왕이면 우리가 지켜왔는데 지난 6년간을 지켜왔어요. 지금 1년 지나서 이제 만 6년이 됐는데 이번에 키포인트가 미국의 정신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메가더를 꽉 잡고 돈도 들어오고 또 헌법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팅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저로 가자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살려보자 하는 주목을 불끈 쥐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시원스러운 것도 봤지만은 왜 그걸 못하냐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건데 우리 앞으로 4년 동안 그거를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이것을 잡아봤는데 이게 다 넘기겠습니다. 제 인사드리고요. 아바타입니다. 제 아바타가 제가 쓴 책이 이제 12권 이상이 되는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게 배경이 된 강연이 될 거고요. 자, 미국의 건국 정신 하면은 프리모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 다 있습니다. 프리모스는 보스턴 에리아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뉴욕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이 바람 불어갖고 보스턴으로 가라 해서 거기서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에 가면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랍스터. 예, 여기 랍스타. 남가주 원로 목사님들, 이 송광의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 한 60명 랍스타 접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스턴에 가면 랍스타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멍청입니다. 자, 대개 이제 보스턴에 가면 여기 청교도 빌리지, 필그림스 빌리지에 둘러갔고 제가 대륙 수련회 세미나에 비전 트립에 데리고 갔던 분들을 사진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여기 둘러보고 그러고 갑니다. 이걸 안 둘르는 사람은 보스턴을 둘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반드시 둘러야 될 것이 이제 메이플라워의 이제 앞에서 사진 찍고 우리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졸업 여행 때 이제 한 과목을 여기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청교도 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네 가지 의미가 건국 정신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정신은 미국의 건국 정신인데 자유와 그죠? 평화와 자유가 있는데 자유는 한쪽에는 이제 평화가 있고 하나는 티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거는 콱 찍어갖고 하지마 한 게 티런입니다. 이게 평화를 유지할 때 자유가 주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있고 뭐가 이상하게 야 이거 뭐 리커링 상품이 말로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리커링이라 저게 시간이 가요. 청교도 동상에 가면은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큰 단어가 하나가 이제 자유고 하나가 도덕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로우고 하나가 이제 에듀케이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청교도의 그 미국 건국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소위 필그림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필그림 퓨리탄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의 스피릿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이제 담겨져 갖고서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거기에다 메가더 장군이 먼저 세팅한 것이 일본 헌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갖고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헌법을 참고했는데 그 배경이 다 그 미국의 헌법을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의 헌법이 메가더를 통해서 이승만을 통해서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대통령인데 저는 한 가지만 해도 이승만은 위대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헌법을 세팅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당시에 70% 이상이 공산주의 세상이었는데 박헌영이 세상이었고 김일성이도 박헌영이한테는 야 너 내려와 치고 내려와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그죠? 나이가 30살 정도가 차이 났으니까 김일성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박헌영이가 다 봐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뒤엎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이 혼자 힘으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고 거기에 메가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메가더가 군사력을 갖고 있죠. 유엔군 세계의 군대를 움직이고 있죠. 메가더가 또 미국의 돈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메가더가 이승만을 지원하고 나중에는 또 박정희의 개발 자금까지도 후원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된 사람이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이었는데 제가 사진에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두 팔을 꽉 잡고 대한민국을 세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인 이 메가더를 이승만에게 붙여줘갖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 자유민주주의의 귀한 헌법 정신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손가락으로 딱 지금 우리 저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나라의 갈 방향을 제시한 그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세팅을 하고 미국 것을 갖다가 완전히 한국에다 세팅을 하고 아시아에 세팅을 하고 세계 속에 자 봐라 50년 후에는 봐라 7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파트너십을 이룰 것이다고 하는 미국을 이용해 갖고 소위 그 한미 동맹을 딱 세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군인들을 유학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을 유학시키고 또 과학할 사람들을 유학시키고 국비 유학생을 유학시키고 그래갖고 미국의 것을 한국에다 다 옮겨놓을 수 있는 그 기초를 이룬 사람 이걸 우리는 파운딩이라고 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파더가 아니라 파운딩 파더입니다. 나라를 건국한 국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박정희 장군을 세워갖고 강제로 거기에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해병대 제가 해병대 채플린을 김포에서 했는데 해병대를 예비시켜갖고서 서울에 들어가게 하고 장악하게 만들고 박정희 장군으로 하여금 나라를 장악할 수 있게끔 2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했대요. 박정희 장군도. 근데 2년 후에는 2년 동안 이 정복하는 작업을 해갖고 이제 2년 후에는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을 해갖고 혁명공학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이르게 되어갖고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뭐냐 이제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이제 그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 정도까지 만드는데 놀라운 역사를 발휘했는데 박태준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세 박사의 아버지도 이제 기스트 설립하는데 같이 공연하게 되고 희한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서양 학문을 웨스턴 스타디스를 다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동양권을 유학한 박정희 장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 가서 유학하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죠.
그 당시 일본 문화는 군사 문화가 일본을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한 것이 우리 박정희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필요로 해갖고서 딱 세워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국 강병이 되게 하는 초석을 놓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갖고 너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한 3만 명 정도를 해외에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 이제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그래갖고서 한국에 키스트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련소가 설립되고, 제철소가 설립되고, 한국에 이제 포항 제철이 이제 설립되고,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중공업 나라가 되기 시작하고, 이 첨단 과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간에 하나님께서 잠시 저쪽 사람들이 장악을 했었을 때는 벌어놓은 걸 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특징지어서 리커버링 프레지던트, 회복한다는 겁니다. 리커버,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나 지켜가겠다 선포했어요. 그죠? 군대가 엉망이 됐는데 이 군대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 선포했어요. 원자로를 무시하고 깔게 뭉겼는데 그거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의 건국 정신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4대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켜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검찰 대통령이거든요. 우리 보수권에서 그가 검찰에 그 확실하게 잡아들이는 거, 그걸 보고서 너 잡아들일 사람이 있다. The other side Democratic Party의 사람들이 지금 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거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마지막 미션이 그건데, 그거를 수행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뭐 한 80%가 알박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뀌면서 그것을 반드시 할 거라 생각이 돼. 왜냐하면 선거할 때 외쳤었거든요. 내가 잡아드리겠다고. 근데 존 킴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앞에 있었어요. 그분이 윤 대통령이랑 상당히 가까웠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검찰총장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친구인데도 윤 검찰총장은 달라요. 아니 내가 윤 대통령 만들기 페이스북의 공동관리자가 돼갖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만들기 페이스북을 제가 몇 달 동안 했었어요. 공동관리자로. 그래서 12,000명을 25,000명 정도까지 이제 회원을 늘려놓고서 저는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마 그게 많은 그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서 잡아들일 자를 잡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저쪽 사람들은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뭐 적폐보다는 부패청산이 돼야 새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껏 밀어줘 갖고 부패가 청산된다면 뭐 60% 지지율을 안 받겠어요? 70% 지지율까지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재외동포청을 만든 의지가 김대중이도 못 이뤘습니다. 김영삼이도 못 이뤘습니다. 그죠? 문재인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신 분이 윤 대통령인데 우리 그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도록 힘껏 힘을 모아드린다면 한국의 역사는 미국과 파트너를 이룰 수 있는 세계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날이 5년 내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